특별공급은 전 평형대가 전부 다 85 타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기간 추천은.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드디어 분양하는 북일의 아파트 호반 서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목소리 상태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코맹맹이 소리도 날 거고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탁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제가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입지 분석을 하고 이렇게 그냥 평소처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벼운 궁금증들, 뭔가 되게 괜히 궁금한데 가벼운 것들, 이런 걸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듣게 되니까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원래 이런 중요하지도 않는 게 더 궁금하잖아요. 두 개의 단지가 동시에 분양하는데 중복 청약이 되나요? 중복 청약이 되지 않습니다.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무효로 처리가 되니까 꼭 한 개 단지에만 집어넣으시기 바랄게요. 원래 호반 서밋 3차와 5차였는데 왜 1차와 2차로 이름을 바뀌었나요? 자, 원래 호반 1차는 위례 동쪽에 붙어있는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2차는 2018년도에 이제 북일의 분양을 끊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임대아파트로 분양을 한 호반 가든 하임이어서, 그래서 호반 건설 입장에서는 이번에 분양을 하는 게 3차하고 5차가 맞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송파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분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호반 서밋 송파 1차, 2차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했냐, 이제 같은 위례더라도 송파 위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름에 송파를 집어넣고 또 굳이 3차, 5차를 1차, 2차로 바꾼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마지막 송파 위례 민간 분양인가요? 자, 현재 송파 위례는 지금 현재 이 호반 부지를 제외한다면은 총 6개의 아파트 부지가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첫 번째 땅인 A1-1 같은 경우에는 군인 공제회 땅으로 요걸 이제 민영 아파트로 분양을 할지 아니면은 군인 아파트로 그냥 할지 요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A1-3이랑 1-13 그리고 1-14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1-5하고 1-12는 공공분양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 민영 아파트랑은 다르게 분양 방식이 조금 달라요. 통장 납입 횟수와 그에 따른 이제 금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대비가 안 된 분들은 아예 비벼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민영 분양이 사실상 위례의 민영 분양이 마지막이자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평당가는 같나요?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 어디가 더 좋나요? 자, 요것도 제가 나중에 좀 간략하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이름에 새겼다. 자, 먼저 개요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위례 신도시 A1-2 블럭, 여기가 1차고, 그리고 위례 신도시 A1-4 블럭, 여기가 2차입니다. 세대수는 1차가 689세대, 2차가 700세대이고 건축 규모는 1차가 지하 3층서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10개 동, 그리고 2차가 지하 4층서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11개 동입니다. 자, 분양 타입은 1차 같은 경우에는 41평형 단독평형입니다. 구조는 총 3가지로 돼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41평형이 6개 구조로 총 693세대, 그리고 52평형이 각각 1개 구조로 7세대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호반 건설입니다. 자, 분양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차하고 2차가 동시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1순위 당해 지역, 기타 지역 상관없이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입니다.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12월 27일이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2020년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일은 2020년 1월 14일서부터 1월 16일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특이한 거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특별공급 얘기를 안 하지? 특별공급은 전 평형대가 전부 다 85 타입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기간 추천은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전부 이제 9억이 초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에 새겼다. 자, 다음은 교통 여건입니다. 5호선 거여역하고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으며 추후에 이제 들어설 위례 신사선인 위례 중앙역과 도보로 약 21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분의 거리는 현재 송파 위례에 있는 송파 꿈에 그린 아파트하고 장지역까지 그 거리가 21분이니까 혹시 위례 쪽에서 지금 전세를 거주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거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트램 노선 같은 경우가 있죠. 이 트램 노선하고 1단지는 약 도보 5분, 2단지는 약 도보
도보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례 버스 계획을 보게 되면은 남쪽행으로 가는 버스 같은 경우에 1차하고 2차 사이에, 그리고 북쪽행으로 가게 되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에 있는 북위례 상권 쪽에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류장은 추가적으로 1차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하나,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노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로 1차하고 2차 사이에 있는 이쪽 길을 따라서 다니는 버스를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도로는 인근에 위례서로 하나만 있어가지고 서울 중심부에 가기 위해서는 북쪽 또는 남쪽으로 굳이 올라가거나 내려갔다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작은 길로 뻗쳐나오는 길이 있긴 있는데 도로가 넓지 않아가지고 원활한 이용은 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거여역 쪽이나 송파 IC 인근까지 가야 본격적으로 도로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면은 남쪽으로는 판교 쪽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송파 대로를 따라가지고 문정 및 잠실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다만 위례 신도시 자체가 서울 동남권 끝부분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의도나 강화문 그런 중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은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우리의 이름에 새겼다. 자, 다음은 교육 여건입니다. 위례 안에서 도상 1km 범위 안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그리고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이외에도 거여 쪽에도 조금 있고 장지 쪽에도 조금 있긴 있는데 아마 주로 배정되는 거는 이 위례 신도시 안에서 배정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에 새겼다. 다음은 상업시설 및 병원입니다. 수변공원을 따라가지고 슬슬 이제 걸으면은 약 1.2km 정도 걸었을 때 위례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상권에서는 이제 1차, 2차 바로 북쪽에 자그마한 이제 상권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상가들은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는 등 주로 저층 상가 위주로 건물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학원이 들어서기에 그런 마땅한 곳은 없죠. 그리고 이쪽 말고 이제 북위례 동쪽 쪽으로 가면은 그쪽에도 이제 상권이 좀 있긴 있는데, 그리고 그쪽 규모가 좀 더 크긴 큰데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 수변공원을 지나서 있는 여기 있는 상권, 요곳을 아마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위례 트램 노선이 완공이 됐다 그러면은 위례 트램 노선에 이 트램 열차를 타고 이 위례 중심까지 이 거리가 이제 상당히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위례 중심 쪽에서 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학원을 아무래도 이 위례 중심 쪽에서 다니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각각 4.8km 범위에 중앙보훈병원하고 삼성 서울병원이 있으며 이제 북서쪽으로 약 5.3km 범위에 서울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가깝진 않은데 위급시에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 자, 이곳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1순위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순위의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한 지 2년 이상, 그리고 예치금 충족, 그리고 세대주, 그리고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2주택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이 호반 서밋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85타입을 초과하는 그런 대형 평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50%는 가점, 그리고 50%는 추첨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첨 50% 범위 내에서 75%는 무주택자한테, 그리고 나머지 25%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하고 앞에서 떨어진 사람하고 이제 경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에 공급이 되는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영 아파트랑은 지역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해에서 인기가 너무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지역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사실상 당첨이 되는데, 이런 신도시에 지어지는 이런 민영 아파트는 기회가 있어요. 서울 1년 거주 이상이 50%, 그리고 서울 1년 거주 미만이거나 수도권에 거주하신 분이 50%입니다. 전매 제한은 8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이 호반 서밋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당연히 안 되고, 나중에 실입주를 하게 될 경우에 LTV DTI는 40%씩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죠, 12월 16일 날 발표한 그런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은 이제 9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되니까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은 9억까지는 40% 대출이 돼가지고 3억 6천까지 이제 대출이 되는 거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2천만 원만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짜리 집에 도합 3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요거를 이제 전체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은 그 10억짜리 집은 38%의 대출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평당가는 1차 같은 경우에 2,204만 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2,268만 원입니다. 현재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분양가는 한 2,100에서 2,300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의 이름에 새겼다.
자, 오늘은 이렇게 송파 위례의 마지막 민간 아파트 분양이 될 수 있는 이 호반 서밋 송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위례 안에서 현재 지하철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아파트이고, 대신에 다만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한 뭐 그런 아파트 정도로 이제 한 줄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그런 장점이건 단점이건 이런 걸 다 씹어먹을 수 있는 가격,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죠. 월등히 저렴합니다. 현재 송파 위례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형 평수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3,5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이 호반섬이나고는 약 1,300 이상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요걸 이제 41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5억 3천만 원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렇지, 실제로는 뭐 당첨 시 거의 6억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이제 6억의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 이제 1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 15억 마지노선에 좀 걸리지 않을까. 기존에는 LTV가 40%였는데 이젠 9억을 넘기면 넘어간 금액은 20%만 적용을 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15억을 넘기면 아예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억 아파트를 14억 9천에 사도 실거래가가 아니라 KB 부동산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대박 로또인 아파트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넣을 거고, 로또를 기대하면서 이제 집어 넣을 텐데 막상 넣으려니까 한 가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1차하고 2차 이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어딜 넣어야 되나, 이게 만약에 진짜 재수가 없게 되거나 아니면 재수가 엄청 있게 되면은 어느 한쪽에만 무지하게 몰려가지고 나머지 한쪽은 되게 수월하게 이제 당첨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눈치 싸움이긴 한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차피. 그래서 제가 어디를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디를 넣을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제가 그 아파트 1차만 갖는 장점, 2차만 갖는 장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들어보시고 그냥 마음에 와닿는 곳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의 장점은 초품화, 2차의 장점은 트램 역세권과 수변공원.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